서울대에 들어가신 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공부가 뭐 재미있다, 쉽다, 수월하다 이런 비율이 2%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반인들의 10배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네.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하는데 되게 어렵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공부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이 얘기를 언제 하냐면은 네. 저희 이제 학생들이 처음 올 때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얘기죠. 왜 공부가 어려운지. 일단 공부가 왜 어려운지 얘기하기 전에 공부가 실제로 이렇게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은 공부 어려워서 막 이렇게 막 시들어가고 있는데 네. 옆에서 이제 공부가 제일 쉬워 이러면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 이제 평행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좀 힘들게 되는 네. 것이죠. 근데 그냥 얘기한다고 또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가 진짜 왜 어려운지를 이제 안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아 그렇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매칭이 되니까 이 몰입도가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공부에 관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저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걸 보면은 아 공부가 왜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너무나 큰 이 주제라서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농경사회가 어떻게 시작됐나 그거 좀 보고 싶어요. 이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년 전에 네. 사람들이 이제 사냥하고 채집하다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00년 전인데 오랫동안 이제 사냥을 하고 아이들 기르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10,000년 전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냥하고 집단 생활하는데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적합하게끔 진화가 된 거죠. 사냥하고 공동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이거랑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변했냐? 안 변했잖아요. 한 그 세대가 지나려면은 20년, 30년씩 걸리기 때문에 유전이 진화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생물 같으면 금방금방 진화가 되는데 사람 같으면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10,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현재 사람들이랑 DNA 이제 분석해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사실상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저도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거나 글을 읽다 이런 게 사실은 본능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냥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단체 생활에서 어떻게 같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막 배우고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걸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글 살펴보고 앉아서 누구 얘기 듣고 있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아이들 논하지 말고 부모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분들도 어떤 공부 같은 것을 실제로 해보시면 규칙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지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걸로 배우냐면 종이 위에 써있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속에 있는 글을 배우잖아요. 글이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10,000년 전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 식량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뭐 종교인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뭐 용맹한 투사가 되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제 글을 썼는데 요즘 세대는 다 글을 읽고 다 글 가지고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저희 DNA랑 글 읽는 거랑은 전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죠. 부자연스럽죠. 네, 저희 네. 몸과 마음 DNA 코드에 보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힘들었구나. 네. 네.
그래서 인류 유전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부가 네. 힘든 건. 그래서 요거만 봐도 이 공부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통계 같은 거 내보면 우리 서울대에 들어가신 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공부가 뭐 재미있다, 쉽다, 수월하다 이런 비율이 2%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일반인들의 10배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0.2% 정도 나온다고 해요. 1000명이 있으면 한두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잘. 예, 그래서 한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제 경험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한다. 공부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게 대세는 여기서 이제 다 판가름이 났네요. 네.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부 힘들죠. 네. 앉아 있는 게 힘든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네. 공부 중에서 딱딱한 거 하는 건 더 힘들죠. 내가 진짜 모른다 이 분야는. 이 분야의 체계 같은 게 하나도 익숙하지 않다 하는데 이거 책으로 이제 배워야 된다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인가? 네. 그때까지는 책을 읽으면은 이게 잘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이게 뭐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읽어도 안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안 들어온다. 집중을 하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넣을 수 있겠는데 집중을 못 하겠어. 집중을 하고 나면 막 지치고 힘들어요. 집중하면 진 빠지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짜증 많이 나요.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은 네. 좀 제가 잘 아는 거 음. 이런 걸 더 공부하게 되고 그것 네. 좀 읽어보면 좀 수월하잖아요. 네, 좀 네. 재미도 있고 네. 나는 이걸 안다 그래서 약간의 기쁨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 맨날 하던 것만 하는 거군요. 이건 진짜 강해요. 저희 아이들 맨날 보잖아요. 분명히 영어 학원 왔으니까 영어도 이제 문법 있고 뭐 리딩 있다고 하면은 리딩 잘하는 애들 있고 감각적으로 이제 스토리 파악하고 주제 같은 거 파악 잘하는 애들이 있고 네. 이제 문법적으로 분석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가 못하는 걸 더 하라 그럼 진짜 안 하죠. 네. 네, 숙제를 해보면은 문법을 잘하는 애들은 문법 숙제 먼저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라요. 졸았거나 뭐 시간 늦어가지고 엄마가 잘하고 했거나 아니면 그냥 안 해요. 그리고 또 리딩 잘하는 애들은 책만 읽어요. 강점이 강해지고 약점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긴 하죠. 학원을 안 다니는 상태에서 편식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균형이 많이 깨져가지고 일정 학년에서 이게 튀어나오죠.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좀 모자르면은 젠가 쌓아놓고 그때 밑에 쭉 하나 뺐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 느낌의 이제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아이들 가르칠 때 네. 잘한다 좋아요. 네. 잘한다 좋았는데 잘한다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다 네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네. 좀 못하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진짜 보완해야지 너의 그 실력이 향상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동력이 힘들잖아요. 혼자는 잘 안 되죠. 실은. 네. 저도 못 하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시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교실을 저희는 이제 옮겨가면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 이제 쓰던 교실 가보면 뭐 철학책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책 저런 책 인문학 책 막 있고 그래서 역시 우리 남기정 선생님 지식 탐구가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또 뭐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반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동양 사회, 특히 한국 사회, 중국 사회, 일본 사회 보면은 공부로 사람을 판단해요. 이건 뭐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서양 사고에서 보면은 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고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 그런 인식을 받게 돼요. 저도 뭐 유학 갔으니까 네. 이런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수 같은 것도 다 모르게 이제 뒤집어서 주고 점수가 써 있으면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저는 동양적인 사고가 꼭 나쁘진 않다라고 여기는 게 공부가 어렵잖아요. 네.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려면 그 어려운 것을 참아내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내심이 있고 무엇인가 주어지면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바라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와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점수 잘 받으려고 평가한다. 근데 평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게 되죠. 분명히 평가에 안 좋은 면도 있겠으나 평가에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유교 문화에서 자기 공부 잘하는 것도 한 요인이고, 두 번째는 공부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인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공부하는 당위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런 거만 봐도 사실은 공부가 어려운 것이다. 공부가 어렵지 않으면은 그걸로 평가를 하지 않죠. 영화를 언제 본 것 같은데 코네든가 뭐 영화 있었어요. 외계인들은 막 수학 문제를 풀면서 여가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수학 문제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되죠. 얼마나 잘 노는지를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노는 게 어렵다면은 이게 힘든 거니까 네. 평가를 하게 돼요. 공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평가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쉽지 않은 것을 잘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걸 참아내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공부를 그만큼 잘하는 것은 영향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네.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